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보건소 소관 분야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 진행 방법은 앞서 시설관리공단과 같습니다. 먼저 금일 출석 요구된 증인에 대하여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보건행정과장, 건강증진과장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를 하는 취지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감사를 받는 관계 공무원은 증인 자격으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는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가 끝나면 보건소장께서 선서문을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고 자리로 돌아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양주시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의하여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인원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0년 6월 16일 보건소장 안미숙, 보건행정과장 배용숙, 건강증진과장 김정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주요 업무 현황 및 관연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 등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보건소장 안미숙입니다. 보건소 주요 업무 추진 실적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관연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 업무 추진 실적입니다. 지난 1월 20일 발생한 코로나19의 지역사회 유입 차단을 위한 방역 추진 사항입니다. 우리 시는 확진자 발생 유무와 관계없이 1월 25일 선제적으로 양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설치, 대응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재난안전대책본부에는 7개반 55명을 구성하고 24시간 근무체제를 마련하여 실시간 상황에 즉각 대응하였습니다. 보건소에는 방역대책반은 행정지원반, 콜센터반, 선별진료소반, 대상자관리반, 방역소독반으로 구성하여 5개반 102명을 편성 24시간 코로나19로부터 지역사회 유입 차단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19의 사전 차단을 위하여 85개반 186명의 민관군 합동으로 다중이용시설 등에 현재까지 14,377회의 방역소독을 실시하였습니다. 선별진료소는 3개소를 설치하고 5,326명의 의사환자를 진료하였으며 2,396명의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최근에는 워킹스루와 드라이브스루 검사가 가능한 방식으로 개선 운영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검사는 신천지 관련 58명, 성모병원 관련 837명, 이태원 관련 클럽 관련 163명,
해외 입국자가 501명, 학교 44명, 쿠팡 관련 11명, 유증상 환자 882명을 검사하여 총 2,496명을 검사 실시하였습니다. 최근에는 계약으로 인한 학교 관련 검사와 해외 입국자가 증가하고 있어 일일 50건 이상의 검사가 시간대별로 예약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검사 결과 확진자는 관내에서 5월 31일 기준으로 8명이 발생하였고 관외 지역에 8명이 확진되었습니다. 그중 치료 중인 사람이 5명, 완치 퇴원이 9명, 사망 2명이 발생하였으나 철저한 방역으로 지역사회 유입은 철저히 차단하고 있습니다. 자가격리자는 총 956명이었으며 현재 857명이 격리 해제되고 99명이 자가격리 중에 있습니다. 자가격리자 관리는 담당 공무원을 1대1 매칭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자가격리 앱을 통해 실시간 감시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보급된 마스크는 10만 6,800매이며 방역소독제는 34,190개를 보급하였습니다. 주로 공공기관과 대중교통시설, 다중이용시설, 임산부와 자가격리자에게 보급되었고 의료진의 검사, 진료, 방역소독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관련 예산 집행액은 6억 6,600만 원입니다. 앞으로도 소리 없는 코로나19가 지역사회로 유입되지 않도록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공공보건의료기관 확충입니다. 보건지소를 활성화시키고 전문화하기 위하여 추진되고 있는 은남보건지소 내에 재활물리치료센터 건립 추진사항입니다. 재활물리치료센터의 규모는 1층에 285.5평방미터를 증축하고 208.5평방미터를 개보수로 총 494평방미터입니다. 사업비는 15억 9,300만 원입니다. 현재 건축 디자인 용역이 완료되었고 5월 26일부터 설계 중에 있습니다. 7월 중 공사 착공하여 연내에 준공 개관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신건강복지센터 건립입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건립 계획은 2020년부터 2022년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용 중인 건축물을 철거하고 신축하려는 계획이며 위치는 삼승동 61번 길 10입니다. 건축 계획 면적은 4층 건물로 1,790평방미터이며 총 소요 사업비는 52억 5천만 원입니다. 현재까지 재원 확보는 2020년 20억의 국비가 확보되었습니다. 추진 사항은 5월에 건축 기획 용역이 조정 완료되었습니다. 7월 중 설계 공모를 거쳐서 2021년 2월 착공하여 2022년 완공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공사 기간 중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업무는 인근 건물을 임차 활용하여 정신건강 증진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구강보건센터 설치입니다. 위치는 평화로 1479번 길 20입니다. 규모는 3층 건물로 375평방미터입니다. 소요 사업비는 1억 8천만 원입니다. 2019년 8월 건강증진센터가 이전 후 보건소 구강보건팀이 1층으로 우선 이전 운영하고 있으며 2층과 3층에서 운영되고 있는 재활실이 재활물리치료센터로 이전되고 나면 장애인 구강 유니트를 추가 설치하고 2층에 구강관리교육장, 3층에 구강보건 체험장과 어린이 건강체험관을 설비하여 구강관리 전문센터로 운영될 수 있도록 설치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보건소 2019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관연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총 10건으로 처리 완료건이 9건, 처리 중인이 1건입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입니다. 291조 유행성 감염병 발생 사전 방지 노력입니다. A형 감염과 말라리아에 대한 방역 현황입니다. 2019년 A형 감염 환자는 68명, 말라리아 환자는 7명이 발생하였습니다.
A형 간염 예방을 위하여 간 질환을 가지고 있는 고위험 대상자 20대에서 40대 1,081명을 대상으로 A형 간염 무료 접종을 실시 완료하였습니다. 말라리아 예방은 원인이 되는 모기 제거를 위하여 유충 구제에 노력하였으며 특히 드론을 이용하여 하천과 숲 등 모기 서식지에 집중 구제 작업을 실시하여 효과를 증대하였습니다. 다음 293조 보건진료소 의료 편의시설 구축입니다. 진료소를 방문하는 어르신 환자 편의시설 제공으로 안마의자 4대, 적외선 온열기 2대, 노인 전용 좌식 자전거 1대를 설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의료 편의시설은 적절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94조 의약품 관리 철저입니다. 의약품 및 제조일자, 유통기한의 엄격한 관리로 양질의 의약품이 유통될 수 있도록 보건소, 약제실, 보건지소, 진료소에 대한 지도 점검을 정기적으로 철저히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적사항은 없으나 약품 구매 시에 주종회의를 거쳐 필요 의약품의 정보를 교환하고 수급 조절을 심의 후 연간 단가 계약을 체결하여 유통기한 경과 제품 교환을 의무화하도록 하였습니다. 관내 약국 76개소에 대하여도 지도 점검을 실시하여 6개 약국에 업무정지 3건, 시정명령 3건의 행정처분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안전한 의약품 유통 관리를 위한 상시 교육 등을 실시하여 의약품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296조 보건시설 이전 검토입니다. 양주시 지역 간 균형 있는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과 인구 증가 추세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보건시설이 신설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인구 및 주민 수요도 증가, 지역 간의 균형, 주민 이용 편의를 증대하고자 동부 서부 지역에 건강생활지원센터와 치매안심센터를 설치하였고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재활물리치료센터, 구강보건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 등도 신설하여 계획에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97조 보건지소 의료특화시설 설치 및 사업 발굴입니다. 보건지소 의료특화 사업은 연내에 은남통합보건지소에 양주시 재활물리치료센터가 설치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이를 계기로 지역별 건강 상태에 맞는 보건지소 기능을 강화하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건위생과 소관입니다. 299조 집단급식소에 대한 식품위생관리 감독 철저입니다. 산업체 및 요양병원 집단급식소 60개소에 대하여 점검반을 편성해서 179건을 점검하고 위반 옵스 35개소에 대해 식품 취급 기준 이행 상태, 책임자 위생 교육 등 행정 지도를 하였습니다. 또 식중독 예방을 위해 조리기구 세균 오염도 검사와 조리 음식 수거 검사를 89회 실시한 결과 검사 결과가 양호하였으며 앞으로도 식품위생 및 식중독 예방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신질환 및 자살 예방 사업 개선 300쪽입니다. 정신건강 전문요원 4명을 추가 배치하여 중증질환자 응급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처토록 개선하고 경찰, 소방, 협력병원 전문가 등 정신응급 대응 협의체를 구성하여 지역사회가 함께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체제도 정비, 실행하고 있습니다. 또 자살 예방 워크북을 활용하여서 96회에 걸쳐 5,479명에게 게이트키퍼 양성 교육을 실시하여 누구나 자살 예방 관찰자가 되어 도움을 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향후 정신건강복지센터 신축과 연계하여서는 알코올 중독 관리와 청년 정신질환 등을 확대 추진하여 지역사회가 요구하는 정신건강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입니다. 301조 성공적인 걷기대회 운영을 위한 노력입니다. 2019년 하반기부터 돼지열병에 이어서 2020년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병으로 많은 다중집합 행사 개최가 계속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 건강 증진을 위해 영양에 맞는 운동은 반드시 필요하여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는 방역 준수를 지키며 다양한 걷기 방법과 대체 운동을 분석하여서 대중매체 홈페이지들을 활용해서 교육 활용될 수 있도록 철저한 방역이 우선되는 교육과 홍보를 개발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302쪽 노인 관련 보건사업 홍보 및 교육 강화입니다. 노인성 질환, 치매 등 보건의료 관련 정보 제공은 노선버스 66대를 활용해서 버스 외벽 벽체 광고로 움직이는 홍보로 효과성을 높이고 또 43개 노선버스에는 노인 치매 관련 음성 광고 등을 다양하게 접근하며 홍보를 시행하였습니다. 또한 2만 8천 명의 대상자에게 치매 예방 관리를 위해서는 안내 홍보문을 발송하고 지하철, 지역 신문, 방송 등을 통한 홍보와 교육에 주력하였습니다. 지속적으로 노인 인구의 보건 의료 향상에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303조 건강 힐링 버스 관리 및 운행 홍보 철저입니다. 건강 힐링 닥터스 버스는 2018년 11월 신차를 구매 완료하였습니다. 교통, 의료 취약지, 노인복지시설, 학교 등의 방문 서비스를 확대 시행하여 172회 운영한 결과 17,530명에게 혈압, 혈당 검사, 체성분 검사, 금연 상담, 구강 상담 등 보건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찾아가는 보건 의료 서비스로 만성 질환자를 조기에 발견하여서 병원과 연계 치료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병원 방문이 어려운 어르신들에게 안정적으로 건강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관연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이 보고하신 내용이나 소관 사무 전반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임재근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임정은 의원입니다. 보고 잘 들었습니다, 소장님. 소장님, 네, 답변하셔야죠. 잘 네. 들었다고요. 감사합니다. 답변하기가 별로 저 코로나19로 해서 이제 우리 보건소에서 최일선에서 그동안에 이제 고생 많이 해주신 또 소장님, 또 과장님, 팀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에게 우선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이제 코로나 이제 검사가 이제 보고 내용 보니까 2,496명을 검사를 했고 또 관내 확진자가 8명, 관외가 8명, 또 안타깝게도 이제 2분이 이제 사망하고 그랬는데 현재는 좀 어떻습니까? 현재는 좀 수도권, 서울 같은 데는 많이 좀 이렇게 발병이 되고 있는데 우리 양주시는 좀 어떻습니까? 양주 지금 현재 상태는 학교가 개학을 해서 학생들에 대한 코로나 검사가 좀 증가를 하고 있고요. 또 지금 물류센터나 해외 입국자는 계속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방역 대책을 지금 잘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방역 대책을 잘 해야죠. 보건소 역할이 바로 이제 질병으로부터 예방을 잘해서 또 시민들의 건강을 지켜주는 게 이제 보건소 역할인데 좀 그런 부분도 좀 충실하게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보건소가 이제 한 개 과가 늘어나죠. 네, 감염병 관리과가 신설될 그래서 예정입니다. 좀 앞으로 좀 대처가 좀 좋아지겠네요. 네, 좀 더 감염병 관리과가 생기면은 좀 더 적극적이고 전문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그래서 더 노력을 그동안에 하겠습니다. 이제 보건소가 뭐 사실 뭐 인사 적체도 많이 있었던 거고 그렇죠. 또 무부직도 많고 네,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 해소가 될 수 있나요 이번 기회에? 그건 제가 답변 드리기는 어려운 문제고요. 저도 그 부분은 많이 고민하고 있고 해소가 될 수 있도록 많이 협의하고 있습니다. 어떤 소장님이 이제 보건소 그 조직은 잘 알고 있으니까 그걸 적절하게 잘 하셔가지고 좀 보건소가
한객가가 늘어나는 만큼 업무도 당연히 좀 발전이 돼야 하잖아요, 그죠? 지금보다는. 네, 알겠습니다. 그렇죠, 소장님. 네. 그렇게 해주시기를 좀 바라고요. 늘 인전 역사를 이렇게 봐도 대한민국 역사를 봐도 그 태평성 될 때는 그 세종대왕 같은 성군이 나오는 거고 또 난세에는 또 이순신 장군 같은 영웅이 나오는 법인데 이제 코로나 관련해서 뭐 대한민국 또 중국도 보면은 최초에 그 우한에서 그 젊은 의사가 나중에 이제 뭐 처벌도 받고 또 감염돼서 뭐 죽기도 했는데 그래서 좀 책임감을 갖고 이렇게 좀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 콜세 우리 지금 저 코로나 대응 보건소 방역 대책반을 보니까 5개 반으로 편성해서 그동안에 하셨네요, 그죠? 네. 5개 반으로 해서 뭐 통제관은 소장님이고 이제 담당관은 과장님이시고 또 방역 대책 전담반, 콜센터반, 선별 진료반, 역학 조사반, 자가격리 관리반 이렇게 이제 그동안에 편성해서 하셨는데 이제 본의원이 이제 이렇게 들어보니까 또 근무 중에 과로로 이렇게 쓰러진 직원이 있었다는데 그게 맞는 말입니까? 네, 모든 직원이 다 힘들었는데 특히 또 감염병 팀이 이 업무를 전담하다 보니까 감염병 팀에서 직원들이 많이 가로로 좀 애를 이거 먹었습니다. 전부 다 가로인데 네. 가로로 인해서 뭐 쓰러졌던 그런 분이 있었다는데 그게 네, 저희 맞냐고요? 감염병 팀장이 좀 그랬었어요? 힘들어서 예.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뭐 건강이 괜찮나요? 예, 지금 많이 좋아지셨고요. 또 본인 스스로도 건강도 잘 챙기려고 이럴 때 노력하고 소장님이 있습니다. 좀 저 보약이라도 해주고 해야지 근무만 자꾸 시켜놓고 건강 해치면 잘 좀 보살펴주고 그런 것도 좀 해줄 필요성이 있다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콜센터에 이제 이렇게 보니까 14분이 이렇게 이제 휴일도 교대 근무해가면서 하셨는데 지역보건팀장, 식품안전팀장, 또 콜센터 직원들 이렇게 했는데 이제 콜센터가 문제가 상당히 있었다고 이제 들었거든요. 뭐 전화해서 뭐 욕설도 하고 이렇게 저 그런 분들이 많이 있었다는데 맞는 거예요? 네, 아무래도 콜센터는 어디나 이제 이렇게 전화로 좀 안 보이니까 대면을 안 하니까 험한 말도 많이 하고 또 본인이 해소되지 않는 부분이 있으면 그것 때문에 많이 직원들을 괴롭히기도 하고 그랬는데 잘 해소해서 상담 완료하고 또 검사도 진행해서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그래서 노력했습니다. 모든 저 부서가 이렇게 다 이렇게 저 5개 반 가동했는데 다 힘들 텐데 그래도 이제 이 누구 뭐 근무하고 싶어서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예? 뭐 공직에 있다 보니까 선별 진료반 같은 경우는 검사하는 기관인 상당히 좀 어려운 점이 있는데 그 선별 진료반도 아주 또 이게 근무를 특별하게 잘했다는 얘기도 한번 들었고요. 또 콜센터 반도 좀 반드시 개선을 할 필요성이 있다. 예를 들어서 그 시민들이 뭐 대부분은 안 그렇겠지만 본인 불만을 여기다 대고 좋은 말로 하면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욕설을 한다든가 뭐 이럴 때는 응분에 좀 대처를 해야지 않겠나. 언제까지 뭐 관공서가 무슨 뭐 저 화풀이 기관도 아니고 그런 부분도 좀 보건소에서 대책을 좀 세워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소장님. 네, 알겠습니다. 꼭 좀 그렇게 해주시고요. 한 가지 이제 본의원이 이제 은남 통합지소 또 지수하고 진료소 두 건 자료 요청했는데 그래도 잘 진행되고 있는 거죠? 네, 지금 열심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내에 이건 준공될 수 있도록 지난번에 추진하고 뭐 있습니다. 조감도 또 가져온 거 보니까 잘 해오셨더라고. 네, 감사합니다. 소장님이 직접 하셨다고 내가 이거 설계사무소에서 자문받아서 했냐 했더니 직접 하셨다고 해서 그 감각이 좀 뛰어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빨리 끝내라고 전화도 오네요. 그래서 하여튼
적당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보건소에서 뭐 코로나에 대해서는 대처를 잘 하셨다고 좀 평가를 드리고요. 이제 그동안에 그 행정감사 오늘 마지막 부서인데 여튼 우리 위원장님도 고생했고 위원님도 다 고생했지만 우리 부시장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걸 또 이렇게 하시면서 고생 많으셨고요. 우리 기획예산과장님 또 법무팀장도 함께 9일 동안 수고 많으셨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임재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신 의원 계십니까? 한미령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한미령 의원입니다. 우리 임재근 의원님께서 좋은 말씀만 해주셔서 이게 행감인지 뭔지 도대체 어쨌든 고생 많으셨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방역 활동이나 여러 가지 뭐 업무 전반에 대해서 고생하셨다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나 감사합니다. 행감이기 때문에 업무에 저는 복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저희가 치매안심센터의 요구 자료를 본의원이 받아봤습니다. 그 추가 요구 자료를 제가 본의원이 이제 자료를 좀 달라고 했는데 2019년 보건소 및 보건지소 물품 취득 내역을 좀 달라라고 했는데 이게 좀 2017년에는 이제 2개 공사를 했어요. 2017년도에 보건소에 2개 공사를 했고 3개구나 3개 공사를 했고 2018년도에도 한 3개 정도 공사를 했고 2019년에 또 한 3개 공사를 했는데 대부분 개보수 내역이나 인테리어 뭐 이런 쪽이더라고요. 네. 그런 공사를 했는데 이 사업비가 대체적으로 뭐 적지 않은 사업비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비들이 어쩔 수 없이 정말 이제 오래된 노후된 건물이라면 꼭 해야 되는 이런 사업이지만 본연이 이제 판단을 했을 때 이게 환경 개선 공사로 해서 꼭 이런 사업비를 들여서 해야지 해야지 되는가도 의심이 나요. 그래서 이런 거를 한번 보면 예를 한번 들어보면 그 2017년도에 은남 통합 보건지소가 지금 새로 짓지 않습니까? 그런 네. 부분인데 은남 통합 보건지소 시설 개보수로 9,500만 원을 쓰셨어요. 근데 민원실 LED 전기를 교체를 한다거나 옥상 방수나 주차장 공사나 그다음에 수납 공간 확보를 해서 9,500만 원을 썼는데 이런 부분도 조금 과하지 않나. 본연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왜냐하면 2년 만에 다시 새로 개보수를 해서 다 뜯어갖고 새로 짓는 상황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측을 철저하게 세우고 계획 대비 혈세를 낭비하는 일은 없어야 된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2018년도에도 보면 지금 예방 접종실 환경 개선 공사를 해서 모자 보건 사업과 전공 사업 공간을 분리하고 영유아 접종실, 성인 접종실 공간을 분리해서 예진실 공간을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접종 접수대 제작을 위해서 대부분 보면 이렇게 해서 공간을 분리하는데 1,980만 원을 쓰셨습니다. 네. 그리고 민원실 환경 개선 공사비를 보겠습니다. 1층에 민원실 천장 마감재 공사를 하는데 교체를 하는데 720만 원 정도를 활용을 하셨고 2019년을 한번 보겠습니다. 2019년에는 보건소 청사 사무환경 개선 공사를 하는데 방문 보건실 철거를 하고 보건소장실을 이전을 하면서 리모델링을 하고 회의실 및 모자 보건실에 칸막이 설치를 해주고 어쩌고 저쩌고 해서 또 1,900만 원을 활용하셨고요. 장흥보건소 한방실 환경개선 공사를 했는데 490만 원이 들어갔는데 장흥은 2018년도에도 공사를 했는데 장흥은 뭘 또 했네요. 구강보건센터 리모델링을 하는데 또 1,500만 원을 활용을 하셨습니다. 이게 다 필요한 사업입니까? 예. 저희 보건소가 아무래도 환자를 진료하고 또 그런 이제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환경과 관련된 부분을 조금씩 많이 개선을 하는 것은
의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맞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은 중첩이 되지 않게 개선을 좀 네네. 하고 있고요. 또 저희가 이제 계속 이런 사업이 저희가 도농복합시다 보니까 농특자금- 환경을 개선해서 환자가 잘 드나드는 곳이라면 해야지 되지만 그렇지 않은 데를 좀 공사를 하신 것도 꽤 있어요. 그거는 이제 공간 면적을 좀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사무실이 이전을 하고 이러면서 뭐 교육장이 사무실로 변한다든가 이럴 때 멀쩡한 바닥을 교체를 한다든지 이런 사업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지적하는 거고 이게 내 돈 가지고 하는 사업이면 얼마든지 하셔도 돼요. 네, 그러나 저희가- 이게 내 돈 가지고 하는 사업이 아니고 시민의 혈세를 가지고 운영하는 사업 아닙니까? 예, 바닥 같은 부분은요. 저희가 교육장을 저기 노인분들이 오시기 때문에 온돌이 깔려 있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런 걸 철거하느라고 바닥 작업 같은 걸가 포함이 됐습니다. 노인 교육장은 어디입니까? 저희가 이제 건강생활지원센터나 치매안심센터가 분리되고 그러니까 노인분들이 그거를 교육을 받던 장소를 예, 그거를 사무실로 활용하다 예, 보니까 소장님 본의원이 그거를 지적하는 게 아니고요. 보건청사 사무환경개선공사 해갖고 2019년에 보건소장실 이전 및 리모델링을 하면서 바닥 데크코일을 까셨고 회의실 및 모자보건실에 바닥 데크코일을 까셨어요. 이런 부분을 지적을 하는 거예요. 예, 그 부분이 교육장으로 사용하던 교육장이었어요? 부분을 그 온돌 판넬을 철거하느라고 온돌 바닥 판넬을 굳이 철거할 필요가 있나요, 이게? 돈을 들여서 해놓은 것인데. 아무래도 교육장으로 쓰는 걸 약간 푹신푹신한 거고 사무실로 사용하기에 좀 그러면 한 적합하지 가지만 더 않아서 질의하겠습니다. 이런 비용 처리는 좀 과한 부분이 있으니 좀 이렇게 좀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하나 이게 보건실의 어떤 그 업무의 편의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여기저기 이렇게 옮기고 저렇게 옮기는 거는 중요하지만 시민이 우선인 거는 맞죠. 네, 맞습니다. 시민이 잘 드나도는 것, 시민이 예를 들어서 노인 노약자가 이용하는 시설은 1층으로 배치를 하고 그다음에 임산부가 이용을 하는 시설은 1층으로 배치를 하고 그다음에 그 나머지 행정 사무실이나 이런 부분은 2층으로 가는 게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럼 그렇게 그리고 또- 배치를 하셔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 본의원이 보기에는 내부 구조가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지적을 해볼 필요가 있어서 이런 자료를 좀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그 개선 사업비를 쓰실 때는 좀 과한 부분은 좀 절약해서 쓸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치매안심센터 사무관리 집행 내역을 한번 보았습니다. 치매안심센터 사무관리 내역을 보니까 지금 한 1억 9천만 원 정도를 쓰셨는데 지금 2019년 5월 10일 날 동북권 치매안심센터 운영을 위한 도서 구입을 하셨어요. 1,100만 원 정도. 이게 무슨 도서예요? 이걸 다시 한번 날짜 좀. 2019년 5월 10일 사무관리비로 치매안심 도서 구입비가 또 세워져 있고 왜 질의를 드리냐면 그 뒷장에 보면 책자가 또 2019년 7월 불과 2개월 만에 7월 15일에 업무용 책자 등 구입비가 또 1,400만 원이 지출이 됐어요. 예. 저희 치매안심센터가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동북권에 새로 생기면서 거기 도서관길이 있습니다. 그 도서관길에 치매와 관련된 도서를 좀 구입을 하는데 예산이 좀 부족할 것 같아서 도서 1차 목록을 한번 줘보시고 자료를 따로 별도로 제출을 해주시고요. 이게 무슨 도서인지 그게 너무 과하다는 겁니다. 무슨 책자가 1,100만 원이고 1,400만 원이 드는지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도서를 확인을 했어요. 본의원이 가서 어떤 도서인지. 네네. 그런데 이 목록에 이렇게 많은 비용 처리가 들어갈 만한 그런 대량의 도서가 꽂혀 있는 걸 못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400만 원 만약에 1,100만 원이면 거의 한 2천만 원이 넘는 2,500만 원 돈 비용인데 그 정도의 도서량이 어떻게 들어오는지 무슨 목록인지를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다 자료를 한번 줘 보시고 그 다음에 예를 들면 이거 꼼꼼히 살펴보지는 않았지만 치매 조기 검진 운용
운영 용품을 해서 여행용 샴푸 세트 구입을 하는데 960만 원을 쓰셨고, 그 다음에 지금 뭐 치매 안심센터 운영용품 이름표를 구입하는데 100만 원 돈을 쓰셨어요. 무슨 이름표인지는 모르겠으나. 그리고 치매 안심센터 아무튼 이렇게 뭐 치매 안심센터를 화려하게 꾸며놓고 어떻게 잘 해놓는 거는 좋은데 너무 과한 비용 처리가 많다. 얼핏 보기에도 이런 거는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왜냐하면 동북권 치매 안심센터나 이런 데는 어떻게 하면 지리적 여건을 좀 감안을 해서 어르신들이나 노약자들이나 이런 분들이 접근성을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셔야지. 그러려면 예를 들어서 그 버스 노선이나 아니면 뭐 무슨 택시를 이용을 해서 택시를 좀 이렇게 같이 끌어온다든지 이런 거를 좀 강구하셔야 되는데 뭐 운영 전단지 뭐 하다못해 뭐 이런 그 쓸데없는 잡비가 너무 많이 들어간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많이 필요에 의해서 하시겠지만 이런 것도 업무비도 좀 과한 비용을 좀 지출을 절약해서 쓸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치매 안심센터가 새로 생겨서 네. 여러 가지 홍보해야 되는 문제가 많아서 알려드리고 그러느냐고 이런 홍보비가 좀 근데 뭐 저런 거 치약 세트 준다고 홍보가 되겠습니까, 저게? 그래도 종이 전달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을 저희가 강구를 해서 운영을 하고 차라리 있는데 뭐 텔레비전이나 이런데 광고 효과를 노리든지 하는 게 더 얼핏 비용 대비 효과가 좋다 이런 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예. 그럼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도 보완을 하고요. 저희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할 수 있도록 의원님 말씀하시는 거로 네, 잘 좀 다시. 살펴서 적절하게 비용 처리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네. 잘 관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임재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도 여기 인력 부분에 대해서 쭉 살펴봤습니다. 이거는 보건소뿐만이 아니고 제가 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양주시의 업무량이 대부분 인력 대비 업무가 많다. 그거를 보기 위해서 본 의원이 지금 부서 개인별 사무 분장표를 받아봤습니다. 그랬는데 역시 보건소도 또 과한 업무가 좀 많이 잡혀 있고 그런 또 코로나19까지 터져서 업무량이 좀 과중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은 이제 소장님께서 잘 보시고 저희 직원들의 사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셨으면 좀 적당히 조절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거를 건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보건소는 현재 몇 개 팀으로 운영이 되고 있죠? 네 개 팀 아닌가요? 네 개? 네 개 과. 네 개 과. 예. 세 개 지금 현재는 세 개 세 과고요. 개 과인데 한 개가 더 증설될 예정이어서 네. 네 개 과 예, 그렇습니다. 운영이 될 예정이고 지금 보건소 인원이 쭉 보니까 한 40명이 한 50명이 넘는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지금 현재 인원이 90명이고요. 명. 네. 네. 그리고 그 이외에 이제 뭐 공무직이나 네. 전문직으로 계시는 선생님들이 계십니다. 인력 관리는 잘 되고 있습니까? 네, 모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모두 제자리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거는 저도 알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 주시는 점 매우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혹시 보건소 인력을 채용할 때 지금 여기에 보니까 보건소 인력이 대부분 이제 무슨 행정과, 보건행정과, 그 다음에 건강증진과 또 어디죠? 보건위생과에 위생과 있습니다. 대부분 특수직도 있죠. 거의 다 거의 특수직이십니다. 다 특수직이죠. 예. 그러면 이 특수직들의 이 인력은 항상 그곳에서 몇 년씩 있어야 됩니까? 이곳에서요. 그 과에 그 팀에 그렇지는 않습니다. 보건소 내에서도 인사 이동은 보직이 예, 되죠. 적절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살펴보니까 여기에 보통 한 팀에 한 곳에 한 과에 5년 이상씩 붙박이로 있는 직원들이 꽤 많다. 그건 아주 들면 전문적이신 분. 뭐 전문직. 의료기술 보건행정과에 의료기술팀 6구, 그다음에
어떤 분은 또 몇 년이야 이게 한 10년이 넘었어요. 8년, 9년. 그 이동보건팀인데 이동보건팀은 뭐 특수직인가요? 간호직인데 네, 간호직이 9년 3명이 계셨어요. 있습니다. 9년 계시고 그리고 또 어떤 분은 8년입니다. 이런 분들은 왜냐하면 이게 그 업무 처리가 미숙하거나 아니거나 아닐 수 있거든요. 예를 들면 어떤 A라는 직원이 그 업무가 미숙하다. 그래서 적성에 안 맞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면 순환보직을 좀 시켰으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고 살펴보니까 4년, 16년짜리도 있습니다. 이 네. 뭐야 이게? 04년 7월 7일에 거기 아예 장흥보건지소에 계신 분은 계속 거기 계셔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이 자료가 사실이라면 현 부서 임용일이 04년 07월 07일이에요. 아직도 거기 있다는 얘기입니까? 이게 뭡니까? 자료가. 저희 보건소가 특수직렬 중에서 임상병리사나 방사선사 이런 분들은 그 라이센스를 갖고 있어서 물리치료사 이런 분들은 그 한 자리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임상병리사 승진을 해도 그 자리에서 승진을 하니까. 보건소에 가면 임상병리사가 필요합니까? 아닙니다. 그분은 무보직 6급이어서 예, 6급은 무보직 6급은 또 뭡니까? 보직이 없어요? 네네 보직 없이 6급 승진을 하신 분인데 장흥으로 발령이 나서 그래서 16년 동안 있는 겁니까? 아닙니다. 가신지 지금 몇 년 됐어요? 간지 한 2년 됐습니다. 2년 됐는데 왜 이런 자료를 일 년? 그 자료가 이상하잖아. 이게 그러면 이게 어디서 온 자료죠? 올해 나간 것 같은데 1년이 아니라 현 부서 임용일이 있어요. 현 부서 임용일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수장님. 이거 갖다가 나중에 확인해 보시고 네네, 제가 이 다시 자료가 한번 맞는지 안 확인하고 맞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확인해 보시고 그래서 무보직 그러면 아까 동료 의원님께서 무보직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무보직을 어떻게 할 것인가도 곰곰이 생각하셔서 이게 무보직이 있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게? 그런 것도 좀 빨리빨리 처리. 작년에도 이거 질의했던 것 같은데 근데 무보직은 계속 보직이 없다는 얘기 발령이 아니에요? 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잘 챙겨주셔서 무보직이 이게 보건소에서 어떤 갈등이나 이런 거를 좀 해결해 주시기를 좀 당부드리고 또 하나는 그 직원이 그 자리에서 계속 되지 않게 순환보직을 좀 시켜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이거 제가 드릴 테니까 네. 가져가서 참고하시고 순환보직 좀 이렇게 잘 보직 운영될 수 있도록 그 잘 챙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저희 보건소가 지금 기구가 많이 개편되고 또 확대되고 있어서 기대하겠습니다. 예. 많이들 순환보직이 되고 있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도 없는 것 몇몇 같아요. 전문 선생님들은 이제 돌질 못하고 계시는 건 선생님이 사실입니다. 아니에요, 수장님. 행정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 자료 보시고 제가 체크해놨어요. 이렇게 다 체크해놨으니까 이거 보시고 뭔가 한번 살펴보시고 뭐 제가 누구라고 떠드는 거는 좀 공개 속상해서 아닌 것 같으니까 해보시고 이걸 잘 챙겨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양주시의 건강 수준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시민들의 건강 수준이 저희의 건강 수준은 저희가 건강 행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저희가 그래서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업무 보고 기초 자료를 어떻게 제가 이 자료를 가져왔는데 그 저희 책자에도 나와 있지만 양주시 건강 수준이 전국이 한 18.6%고 경기도가 19.6%고 대략 양주시가 이게 아니구나. 여기 건강 수준이 대체적으로 그렇게 높지 않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삶의 질 향상에 보면 주관적인 건강 수준 인지율이 양주시가 그렇게 높지 않고 지금 전국이 36%고 경기도가 한 38%고 한 그 양주시가 2019년 기준입니다. 한 11.7%라고 합니다.
그래서 별로 그렇게 좋지 않은 상황인데 인지하는 거예요. 본인이 그냥 인지하는 률이. 그렇다면 그에 맞는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가를 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이 가장 그런가 그랬더니 만성 질환을 앓고 있는 고혈압이라든지 당뇨에 대한 이런 부분이 또 좀 낮았고요. 그리고 의료 이용률이라든지 그러면 의료를 이용을 했으면 관리 교육이 좀 잘 되고 꾸준히 관리할 수 있는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양주시가 전국 평균에 대해서 전국 평균이 한 10% 정도 되면 양주시는 7.2%밖에 안 된다. 그래서 요 경우는 좀 아쉽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소장님께서 잘 챙겨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당뇨도 마찬가지예요. 당뇨도 전국의 한 51%인데 양주시가 한 47%에 미치지 못한다. 네. 이런 자료를 보니까 그래서 조금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서 이거를 좀 한번 잘 살펴보시고 그에 맞는 어떤 예방 활동이나 그다음에 예방 사업이나 치료 활동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구강 보건 사업에 대해서 하나 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금 구강 보건 사업이 구강 보건 팀이 지금 이전했죠. 네, 덕정동으로 회천 이동으로 이전으로 이전을 언제 했습니다. 이전했습니까? 아까 설명에서 말씀드렸듯이 작년에 건강증진센터가 네. 동부권으로 이전을 하면서 구강보건센터가 1층으로 지금 이전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왜냐하면 본연이 이런 질의를 드리는 이유가 지금 뭐 회천 동부권은 그 치료를 구강 치료를 할 수 있는 곳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나마 이 구강센터가 시청 안에 있었을 때는 여기 와서 보건소가 꽤 진료를 잘하고 좀 그 어떤 행정력도 괜찮 싹싹하고 이런 평을 많이 받아서 이왕이면 오셨다가 어르신들이나 어떤 이 노약자들이나 사회적 약자들이 오셔갖고 구강 진료를 하고 가시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런데 서부권에서 왔을 때는 와가지고 구강 보건 사업이 없어졌다 하니까 굉장히 아쉬워들 하십니다. 그리고 이 서부권은 치과 치료를 할 수 있는 곳이 드물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좀 살펴보시고 위치 선정을 할 때는 좀 적절하게 잘 해주셨으면 좋겠다. 물론 시민이 많은 곳으로 가시면 좋겠죠. 좋으나 그쪽에는 치과라든지 이런 어떤 건강 사업으로 건강적인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곳이 많다. 그래서 이런 것도 잘 하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취약계층 거기 보면 한 가지만 더 해갔습니다. 거기 보면 구강보건 사업에 또 한 가지 우리가 구강 보건 사업에 의사가 몇 명입니까? 의료인이 의사 1명에 지금 치과위생사가 3명이 있습니다. 치과위생사 3명에 의사 1명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면 취약계층들이 이제 앞으로 이제 이런 그 치료를 받거나 이런 활동을 하려고 할 때 의사 1명이 예를 들어 건강한 사람들은 여기 앉으세요, 하세요 하면 다 합니다. 그러나 이 장애를 가지신 분이나 인지가 안 되시는 분들은 이런 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좀 대비를 하셔야 되고 앞으로 그런 사업을 구상을 하시거나 하실 때는 좀 잘 현명하게 대처를 해야 되는데 2019년에 실적을 보니까 그래도 취약관리계층 장애인 구강 관리를 한 490명 정도 하셨더라고요. 네. 이런 거를 할 때는 왜냐하면 발버둥을 치거나 잘못하면 사고 날 위험력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을 할 때는 인력 보강을 더 하든지 아니면 이에 대한 대책 대비를 좀 철저하게 하셔야 된다. 본의원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 장애인 치과 구강 관련해서 그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구강보건센터를 만든 거고요. 네. 제가 장애인 유니트가 들어올 예정입니다. 예, 장애인은 함부로 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장애인 치료를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정말 장애인은 어떤 그 장애인 전담하는 인력 구성을 하셔야 됩니다. 네, 그 그래서 인력이 하셔야 되고 일반 의료이 아니고 한번 받았습니다. 예, 의사 1명이 아니고 의사를 몇 분을 대동을 하셔도 응급 상황에도 대비를 하셔야 되고 또 예를 들어서 치과 위생사가 2명이면 그와 3명이면 한 6명 정도의 인력이 소모가 됩니다. 이거를 감안하셔서 인력 보강을 하실 수 있으면 하셔야 된다는 말을 지금 드리는 거예요. 네, 점차적으로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구성이 될 수 추진해 있도록 주시기를 하겠습니다.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다른 질의는 다른 의원님 하신 후에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한미령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종길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조금 아까 보니까 6급이 보직을 못 받았다고 이제 그 말씀하셨는데 지금 보건소에 그 보직을 못 받은 직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보건소만 있죠, 보건소에만 보직 못 받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센터에 한 명이 있고요. 장흥지소에 한 명이 지금 있고 보건소에 몇 명 있어요? 구강보건센터에 한 명. 아니 몇 명 있어요 현재? 지금 5명이 5명? 있습니다. 무보직이. 그분 보직을 받는 거고 받지 않았을 때 그 퇴직하면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예. 실질적으로 보직을 못 받는다는 게 사실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보직을 후순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6급을 받은 사람이 보직을 받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그거는 제가 답변드리기가 무슨 소리인지 모르세요? 아니요. 그건 제가 답변드리기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니 부시장님이 여기 와 계신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좀 답변 좀 해주세요. 지금 저기 기획예산과장이 잠깐 저한테 뭐 전달하는 게 있어가지고 제가 의원님 질문하신 내용을 제대로 못 들었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6급에 이제 진급이 되고 보직을 못 받은 직원이 있잖아요. 그분들이 그 실질적으로 뭐 나이를 먹은 분들도 있고 또 안 먹은 사람도 있으면 또 나름대로 이제 보직을 받겠지만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사람들이 보직을 못 받은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진급이 나중에 된 사람이 실적으로 보직을 받는 수가 몇 명 있어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뭐냐, 그 부분에 대해서 보직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게 좀 질의되는 겁니다. 일단 통상적으로 보면은 무보직 그 6급이 진급을 하는 게 이제 당연하고 그게 통상적으로 다른 시군에서도 다 그렇게 좀 하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의원님 또 말씀 주신 것처럼 뭐 급여의 차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은 좀 없거든요. 뭐 특별하게 6급 뭐 이제 사무관 정도면 또 이제 틀릴 가능성이 있는데 6급에서는 뭐 그런 뭐 차별화는 좀 없습니다. 그 제가 뭐 본인들은 개개인들은 뭐 어떤 뭐 자존심이랄까 이런 부분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뭐 조금 아까 뭐 보건소에 한 5명 정도 있다고 그러는데 그런 분들은 최대한으로 좀 배를 해서 좀 보직을 줘서 근무하다가 좀 정년이 끝나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좀 책임은 져줄 수 있잖아요. 예, 그 부분은 좀 뭐 심도 있게 좀 고민을 해서 뭐 좀 합리적으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예. 몇 분 정도 있는 것 같은데 아주 신경을 좀 쓰셔서 올해 안에 해결을 좀 해주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요새도 그 심폐소설 그 교육을 많이 시키나요? 예, 심폐소생술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잠시 중단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에는 한참 바람이 불어가지고 뭐 의용소방대 등등에서 교육을 많이 했는데 네. 근래야 뭐 코로나 때문에 그런지 몰라지만 올해 들어와서는 그거에 대한 것이 그 반응이 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네, 이게 아무래도 혹시 우리 그 접촉이 양주시에 그 자동 제세 동기라고 그 몇 개 정도가 지금 설치돼 있나요? 저희가 지금 잠시 자료 좀 확인하겠습니다. 근데 그게 실질적으로 있어도 저희가 147개 있습니다. 147개가 있으면 그 몇 번이나 누가 썼을 것 같아요? 한 번도 들어본 거 제가 못 들어본 알고 것 있는 거는 한 군데에서 예, 사용을 한 했고요. 군데. 예, 예, 그거는 위급 상황 시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해놓은 거니까 예. 예, 언제든지 위급한 상황이 생길 때 사용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저도 뭐 그런 그걸 사용하는 방법을 교육하고 있는 아니 저도 이제 거니까요. 교육을 받았는데 왜 네. 제가 이런 말씀드리냐면 상당히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요새 그 심장 질환이나 이런 게 많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그 필요한 거기 때문에 일단 134개를 양주시에서 이게 한 만 원 돈을 들여서 설치해 놨으면 이용할 수 있게끔 그 뭐 일이 터지지 않아도 평상시에 모든 사람들이 그거를 쓸 수 있게끔
좀 많은 교육을 좀 시켜주십사 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네, 지금 비대면으로는 홍보물 같은 거를 제작을 해서 그걸 보고 알 수 있게끔 홍보물은 나눠주고 있으니까 비대면 교육을 시키고 문자 교육도 시키고 이렇게 하도록 전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뭐 난치병 환자라 그러면 어떤 병명을 가진 사람을 말하는 겁니까? 난치병 환자는 그러니까 암호건 분리가 되죠. 희귀난치에 들어가는 네. 종류인데요. 한 400종 정도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400종 정도 있는 거로 400, 알고 있습니다. 네. 좀 천이 넘는다고 합니다. 수정하겠습니다. 이런 분들 어쨌든 그 시에서 예산 줘가지고 병원비 대주잖아요. 그러면 희귀성 난치병에 걸리는 사람은 돈이 있든 없든 생활에 관계없이 다 지원해 주나요? 저희가 의료비 지원 기준이 있어서 의료비 지원 기준에 의해서 지원을 해주고 그렇죠. 있습니다. 예. 제가 뭐 이런 난치병 걸린 사람에 한해서는 보편적으로 좀 시에서 다 해줘도 괜찮지 않나 생각이 좀 드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굉장히 많아서요. 또 그게 치료하는 과정에서 금액도 굉장히 큰 게 있고 작은 것도 있고 그래서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비용에 저희가 부담을 해서 적절히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니까 약국 같은 데에 점검을 해가지고 뭐 징계를 주고 뭐 조치를 했다고 그러는데 어떤 거를 점검을 해가지고선 그 행정 조치를 합니까? 저희가 주로 하고 있는 거는 유통기한이 경과됐다거나 그런 제품들을 적발을 해서 처분을 하고 있는데 우선 행정계도 우선 하고요. 그 이후에도 이제 계속 그런 물품이 나오면은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아주 수시로 하나요? 1년에 한두 번 정도 하나요? 지금은 많이 신고에 의해서도 많이 들어오고요. 그래서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거에 대해서는 좀 수시로라도 점검을 해가지고 좀 할 수 있게끔 좀 부탁을 드리겠고요. 하여튼 코로나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 보건소 전 직원이 너무 고생이 많습니다. 이런 데서 고생했다고 좀 인사드리고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종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홍성표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성표 의원입니다. 하여튼 뭐 코로나19 때문에 하여튼 뭐 다들 고생하셨고 더들 고생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저 전년도 행정사무공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 296쪽을 좀 보겠습니다. 우리 그 동북권의 체육복지센터에 우리 보건소에서 하시는 사업들이 있죠? 네, 건강생활지원센터랑 치매안심센터죠? 네. 지금 운영 현황은 좀 어떻게 되나요? 잠시만 자료 좀 잡겠습니다. 건강증진 네, 건강증진 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건강생활지원센터가 이제 동북권에 2019년 5월 15일 날 개소를 했습니다. 서북권은 2019년 12월 30일 날 개소를 했습니다. 개소와 함께 2019년 시작하면서 사업 계획을 잘 만들어서 열심히 준비해 보려고 했으나 이제 코로나가 터지는 바람에 지금은 개별적으로 오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뭐 고혈압이나 당뇨나 그 대사이상 검사나 이런 것들은 하고 있지만 이제 사람을 모아놓고 대면 면대면으로 하는 사업은 거의 못 하고 있어서 그 이제 비대면 사업으로 지금 기획하고 있는데 온라인을 통한 뭐 밴드를 통한 아니면 유튜브를 통한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해서 이제 절대 대면은 아니고 비대면으로 사람을 모아서 추진하는 사업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뭐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용 객수도 좀 많고 2019년도 5월달에 이제 개관을 해서 지금 저희 의원들은 댕기면서 사실 뭐 보건시설 좀 뭐 보건소 이전도 하자 그랬는데 뭐 보건소 이전이 아니더라도 지금 우리 회천사동의 옥정지구가 지난달에 4만 2천 명이 넘었습니다. 뭐 보건소에서 찾아가는 뭐 의료 서비스라든가 좀 많이 가서 하고 있지만
저희 의원들 가면 우리는 그런 거 언제 보건소 회천삼동에 있는 거 안 생깁니까? 이렇게 저 되물어요. 그리고 회천삼동에 있는 우리 그 두 가지 건강생활지원센터라든가 치매안심센터가 너무들 그 잘들 하시니까 회천 1동, 회천 3동, 회천 2동 그나마 보건소가 바로 버스가 있어 오지만 옥정에는 이 양주시청으로 들어오는 버스 노선이 딱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은 회천 3동에 가면 밀리는 거야. 그쪽 사람들 더 가깝고 더 빨리 들어오시는 거야. 예? 그러니까 못 받는단 말이죠. 그 실태는 좀 아십니까? 좀 조사 좀 해본 거 있으십니까? 아니요, 동북권 건강생활지원센터나 치매안심센터는 워낙 접근성이 좋아가지고 좀 덜 고민했고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서부권이 좀 접근성이 좀 안 좋아서 서부권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하고 있는데 마침 또 의회에서 또 발의해 주신 것도 있고 그래서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지금 한 4만 2천 인구가 지난달입니다. 지난달 4만 2천 인구가 있는데 아무것도 없어. 그분들이 가면 의원들한테 뭐라고 얘기를 하겠어요? 중요한 건 옥정 지구에 사시는 분들이 보건 부지가 있다는 걸 다 아십니다. 왜 시의원들은 왜 여기 보건 부지가 있는데 왜 보건소 안 만드느냐? 당신들 우리 대의기관이라고 가서 다 떠드는데 왜 이걸 못 만드느냐? 부지 사가지고 우리도 질 좋은 서비스 받고 싶다. 이렇게들 말씀들을 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내가 수차례 보건소장님 벌써 내가 이거 한두 차례가 말씀드린 게 아니잖아요. 네? 지금 올해 연말이면 5만 5천을 생각하고 있답니다. 뭐 이게 뭐 한두 번 내가 본 의원이 말씀을 드렸다면은 아유 조금 바쁜 일이 있으니 하겠지만 진짜 그 5만 5천이 들어선다 그러면 찾아가는 그 의료 서비스 갖고 다 되겠습니까? 의료 부지가 보건소 부지가 있으면 땅을 사서 거기 좀 많은 그 노인분들이 계십니까? 거기 그 임대 아파트가 상당히 많죠. 네, 맞습니다. 우리 노인 인구축만 봐도 회천사동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어떻게 좀 상의를 한번 해보신 적은 있으십니까, 소장님?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검토를 하고 의원님께서도 수차 말씀을 하셔서 여러 가지로 다방면으로 중장기 계획에도 포함을 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중장기 계획으로는 이제 동부와 서부를 좀 균형을 맞추는 부분까지 노력을 했고요. 또 조금 전에 한미령 의원님께서 얘기하셨듯이 뭐 구강보건센터나 이런 전문 센터를 좀 활성화하는 것까지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인구적인 비례나 이런 걸 감안을 해서 보건시설이 더 확충이 될 수 있는지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이게 좀 뭐 소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틀린 소리가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 회천 신도시로 해가지고 그 인구 밀도가 상당히 많이 밀집이 되고 있는데 우리 서비스가 좀 쫓아가줘야 되는데 그게 지금 못 쫓아간단 말이죠. 회천 3동에는 지금 전부 다 차고 넘치잖아요. 예? 이 센터 건강생활지원센터도 그렇고 치매안심센터도 그렇고 뭐 방문객이 좀 많습니까? 회천 4동 사람들도 그런 걸 하고 싶다는 거예요. 인구 지금 한 2만 9천 얼마가 되는데 회천 1동하고는 한 4만 정도 될 거예요. 회천 4동만 해도 지금 4만 2천 원인데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보건소 부지 좀 빨리 사서 그런 그 주민들한테 질 좋은 보건 의료 서비스를 좀 받게 해달라 그러는데 왜 그걸 자꾸만 준비 안 하시는? 여기 지금 향후 계획에 보면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추진 뭐 이렇게 쓰셨는데 이건 땅이 있잖아요. 땅 공공부지가 땅이 있잖아요. 좀 제발 힘드시더라도 그 우리 양주에 그 전입해서 들어오는 지금 사실 애도 회천사동에서 최고 많이 났죠. 네?
그 인구도 수척이 많이 들어오는데 네, 아무래도 예. 임산부가 회전사동에 많습니다. 예, 그러니까 저 부시장님도 여기 계시고 그러는데 기획예산과장님이랑 해서 그 보건부서 그 부지를 빨리 매입해서 우리 회천 사동에 늘어난 인구 대비해서 빨리 보건 의료 서비스가 들어가야 되는 것 같은데 예? 이걸 꼭 좀 잡아주셔야 됩니다. 이거 행정사무감사 끝나시면 다시 한번 부시장님이랑 기획예산과장 해서 어떻게 해야지 이거를 살 수 있나 그래서 다 절차 밟아서 빠른 시일 내로 해서 좀 그 회천사동에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끔 좀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꼭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 회천사동 그 분들의 소망이십니다, 소망.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홍성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정덕영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덕영 의원입니다. 뭐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정말 우리 안미수 소장님을 비롯한 우리 직원들 너무너무 수고 많으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뭐 동료 의원님들이 좋은 얘기들을 좀 많이 해주시는데 저는 이렇게 좀 묻고 싶습니다. 우리 보건소의 역할이 무엇인가? 지금 오늘 소장님께서 보고하시는 상황을 보면은 이미 우리 동부에 건강생활지원센터라든지 치매안심센터, 서부에도 마찬가지로 건강하고 치매가 센터가 개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정신건강복지센터 신축 위해서 지금 하고 있고 또 재활 물리치료센터, 또 이제 구강 보건센터 이런 걸 하는데 중요한 거는 지금 전체적인 우리 양주 전역에 지금 산재돼 있다. 지금 뭐 점심시간에 존경하는 우리 홍성표 의원님도 일부 좀 언급해 주셨지만 어디다 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이렇게 나눠서 하다 보면 진짜 이거 인력의 운용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접근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고려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비용적 측면 지금 보면은 국도비 확보하고 여러 가지를 해서 지금 있는 시설들을 뭐 재개축한다든지 뭐 리모델링을 통해서 하고 계시는데 정말 뭐 후보님은 어디다가 뭐 위치를 딱 정해서 말씀했지만 시청 근처에 뭘 해서 컨트롤 타워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좀 전에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공공의료시설 유치를 통해서 인구가 많은 지역에는 그렇게 해서 좀 커버할 수 있게끔 하고 뭐 동서를 꼭 나누질 않더라도 이런 부분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역할을 하고 계시면 이 부분을 어떻게 가져가고 그 운용을 하실 건지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답변을 좀 해주십시오. 네, 지금 정덕영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지금 저희 보건소 시설이 센터로 돼서 지금 보건소에서 많이 벗어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무래도 보건소는 행정적인 기능이 좀 강한 곳이고 그래서 그 이외에 예방적 치료를 하고 있는 부분들은 좀 조금 더 전문화시키기 위해서 센터로 좀 나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정동영 의원님 말씀하시듯이 접근성이나 인력적인 면도 많이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요. 제 생각은 말씀하세요. 제 생각은 센터로 만들면서 적게나마 우리 시민들에게 최고의 전문적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하고 또 좋은 시설과 시스템을 제공해서 가고 싶은 보건소, 찾아갈 수 있는 보건소 이렇게 만들겠다는 생각을 하고 지금 각 센터를 좀 전문화시키고 있습니다. 어느 양주시가 더 크게 발전을 하고 인구 밀집도가 더 높아진다면 또 거기에 맞는 또 중장기 계획이 수반이 되어서 더 발전된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계획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본의원도 그렇게 보여지고 뭐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전문적으로 뭘 시설들을 좀 만들어내고 뭘 하는데 예를 들어서 한 가지 말씀드리면
물리치료 센터를 만들겠다. 뭘 했는데 지금 은남 쪽에다가 뭘 하신다는 얘기예요. 지금 시청에다 해도 뭐 시설의 크기 뭐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위치적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실질적으로 은연 남면 쪽에 계신 분들은 좀 뭐 찾아오시거나 접근성이 용이할 수도 있겠지만 반대급부로 하면 뭐 이쪽에 양주 1동이나 2동 뭐 저쪽 회천에서도 저 뭐 옥정이나 율정동 쪽에 계신 분들은 접근하기가 쉽지 않다. 장흥 특히 광백석은 어떻게 보면 뭐 은연남면 길만 정리가 되면 쉽게 접근하겠지만 이런 부분이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됐든 간에 지금 하는 시설들에 대한 뭐 이미 그 예산도 투입하고 뭐를 해서 전문적으로 만드신다니까 잘 만들어서 그런 아까 본 의원이 말씀드린 대로 인력 운용 문제라든지 또 이런 접근성 높여서 최소한의 어떤 예산을 투입해서 최대의 효과를 낼 수 있는 방법을 좀 만들어내지 않나 그래서 그런 질문을 드린 거거든요. 또 한 가지 예를 들면 우리 지금 치매안심센터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인력 운영 보면은 동부에는 10명, 서부에는 7명, 건강생활센터도 동부에는 10명, 서부에는 5명. 아직 뭐 서부는 뭐 문연지가 얼마 안 돼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이 업무가 동부나 서부나 하는 게 비슷하다 아니면 같은 맥락에 뭐를 해서 한다 그러면 그런 부분도 고려해야지 않나. 또 실질적으로 업무하는 부분에 대해서 필요한 인력이 있다면 인사부서에 뭐를 해서 좀 늘커서 갈 수 있는 부분 그렇지 않습니까? 업무 분장해서 일을 해낼 수 있는 양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의견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참고하시고 그런 부분들을 좀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만들어 주십사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둬서 잘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예, 뭐 지금 본 의원이 접근성이 문제 때문에 어떤 셔틀버스를 좀 해서 돌 수 있는 방법을 하기 위해서 지금 조례를 하나 좀 만들어서 아마 각 부서에 전부 의견을 해달라고 아마 보냈을 거예요. 하여튼 의견들이 맞습니다. 있으시면 주시면 그런 의견을 받아서 같이 해서 시민들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게끔 조례를 이렇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부시장님 앉아 계시니까 코로나가 좀 뭐 진정되고 뭘 하면 3회 추경이고 그런 예산을 좀 편성해서 좋은 시설들 만들어 놓음으로 인해서 시민들이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집행부에서 잘 만들어 주십시오.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덕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한미령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한 몇 가지만 더 책자에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질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625페이지인데요. 지금 환경의 변화 때문에 그 지구 온난화 때문에 지금 매미 유충, 매미 나방 유충이 문제가 되고 있어요. 각 지역마다. 양주시도 굉장히 그것 때문에 저희가 지역에 어떤 회의를 가면 그 지역 주민들이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달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그 책자 625페이지에 보니까 방역 장비 보유 현황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방역 차량이 대략 읍면동마다 토탈 307개가 있는데 여기에서 이런 유충을 잡을 수 있는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차량을 보유하고 있나요, 양주시가? 보건소는 바이러스 방역하고요. 네. 또 모기에 대한 거를 방역하는 거라서 나방까지는 저희가 방역을 해도 이건 죽지를 이과는 않더라고요. 농업기술센터 그 소관인가요? 지금은 산림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산림과?
예. 아,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걱정이 돼서 이런 차량용 연막기라든지 이런 게 있어서 그것도 같이 할 수 있는지를 좀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코로나만 아니면은 산림과에서 지원 요청을 하면 저희도 그쪽에 그냥 약제를 코로나19만 하세요. 많이 네, 힘드시니까 알겠습니다. 그것만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지금 코로나19 집단 감염률에 대해서 이 말이 나온 김에 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얼마 전에 집단 감염률이 높고 그다음에 위험률이 높은 생활시설이나 어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단 관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질의가 오고 위험성이 높은데 특히 집단 감염률이 높은 생활시설을 관리가 미흡해서 거기에서 터지는 어떤 일종의 사건들을 봤습니다. 그래서 코스트 격리도 들어가고 했는데 이런 일이 또 발생을 할 것 같아요. 또 조만간에. 왜냐하면 저희가 사회복지 시설 중에 또 노인 요양 시설이 아마 전국 최다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 정도로 굉장히 많아요. 그럼 우리가 개인 한 명이 이런 코로나19 사태로 명수를 기록하는 것보다 여기서 집단 감염이 돼서 그게 수치가 확 올라가는 이런 효과가 일어나거든요. 그리고 이런 시설에서 한번 터지면 돌아가시는 분들도 꽤 많고 거기에 따른 어떤 폐쇄 조치나 시설한테 입히는 어떤 여러 가지 불합리한 이런 것들 그래서 이런 방역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는데 혹시 보건소장님은 이런 대책이 있으신지? 네, 지금까지 사회복지 시설은 지금 코호트 격리를 하고 있고 그런 면에서는 그 시설장님들이나 또 거기 입원해 계신 분들, 그 가족분들 이런 분들이 많이 도움을 주셔가지고 내왕이 없어서 저희 양주시는 환자가 없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가을이 되면 더 환자가 늘어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있을 때에도 격리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역에 어떤 지역 협회나 이런 데가 있거든요. 그 요양 시설이나 아니면 장애 시설이나 이런 데하고 이렇게 충분히 소통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좀 바쁘신 거는 이해가 되지만 그분들을 불러서 어떤 애로사항이 뭔지 어떻게 방역 관리를 하면 생활 전방에 있는 사람들의 얘기가 가장 정답일 가능성이 높거든요. 어떻게 방역을 해야 되는지 또 이분들이 지금 생활시설에서 어떻게 방역 관리를 하고 있는지 좀 얘기를 좀 들어보시고 철저한 대책을 하셔야 될 거로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아무래도 저희 예산 문제를 거론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아서 저희가 2019년 결산서를 보니까 3천만 원 이상이고 또 사업비 반납 현황이 보건소가 꽤 있습니다. 집행하지 않은 금액들이. 그래서 이런 것들을 혹시 반납한 이유가 있나요? 이 부분을 정확한 개수 처리가 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건들이 좀 있다. 저희가 대부분 이제 병원에서 의료비 청구가 들어오면 그 의료비를 주는 경우가 있고 그런데 환자를 덜 봐서 의료비 청구가 덜 됐을 때 반납액이 커지는 부분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리고 네. 나머지 부분들은 저희가 물품이나 공사나 이런 거 할 때 입찰을 보고 그 낙찰 차액이 남아 있는 네, 그런 것도 정확한 개수를 좀 하셔서 철저하게 대책을 하셔서 사업비를 적당한 선에서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너무 과하게 개수한다든지 이런 거를 좀 피하셨으면 좋겠고 또 한 가지 또 이 궁금한 사항이 농어촌 보건소 이전 신축 사업은 어떻게 나가고 있어요? 자산 물품비가 좀 남아 있는 게 좀 보이긴 하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농어촌 이전 신축 사업은 지금 농어촌 의료 서비스 개선 자금을 네. 받아서 하는 건데요. 이런 자금이 우리 그 물리치료센터, 예. 재활치료센터 비용, 예. 그 비용입니다. 그래서 그거 잘 돼가고 있어요? 지금 사업이? 네, 열심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꼭 필요한 사업이니까 적절하게 잘 해서 꼭 추진할 수 있게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결핵 관리 사업 같은 경우는 사업비가 꽤 많이 남아 있는데 결핵 환자가 없어서 그런가요? 네, 결핵관리 사업도 마찬가지로 검사비와 그리고 진단비 같은 것이 지출이 되는데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청구가 지금 코로나가 아니라 청구가 덜 되고 그랬을 때 남은 차액입니다.
지역 예살 및 지역 자살 예방 및 정신 건강 증진 사업 등도 사업비가 좀 많이 남아 있는 걸로 보고 있는데 정확한 게 뭐가 남아 있는지는 본의원이 확인을 할 수 없지만 이런 것도 좀 정확하게 개수를 처리를 해서 사업비를 반납하지 않게 잘 처리를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잘 어쨌든 알겠습니다. 고생하셨고 앞으로도 계속 수고하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미령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황영희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황 의원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안민석 소장을 비롯한 과장님, 팀장님들, 직원 여러분께 정말 고생 많이 하시고 경의를 표합니다. 아까 존경하는 홍성표 의원께서 보건소 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회천사동이 그 인구가 다 유입이 되면 10만 6천 명이 됩니다. 예? 그러나 회천사동에는 사실 뭐 체육시설이든가 뭐 큰 거 한두 개 있지만 그래도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건소 부지는 꼭 매입을 해서 회천사동이 치매안전센터나 뭐 여러 가지 생활안전센터 여러 가지 사업들을 좀 추진했으면 좋겠다. 부시장님, 그 우리 뭐 의원님들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부시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물론 뭐 의원님들께서 좋은 제안을 주신 것도 타당하고요. 그리고 또 인구 밀집 지역이냐 아니면 소외된 지역이냐 이런 부분이 서로 이제 서로 상반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어떻게 좀 어디다 입지가 돼야 되는 건지 그리고 또 어느 지역이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되는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좀 큰 고민을 갖고서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검토는 뭐 지금 부시장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중요한 부분은 인구입니다. 인구 밀도가 어느가 많은가. 응? 그렇기 때문에 뭐 빠른 시일 내에 보건소 부지를 매입을 해서 뭐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는 중요한 부분은 뭐 부지 매입을 해야 된다. 예? 그런 말씀을 드린 이유는 뭐 예를 들어 회천 3동 같은 경우도 지금 양주체육복지센터가 면적이 사실 한 1000여 평밖에 안 됩니다. 그러나 그 옆에 행복주택 지금 거의 다 졌는데 그게 한 4,500평 정도 됐는데 사실 시에서 전전시장께서 시에서 잡아놓은 물고기라고 생각해서 그 매입을 안 해가지고 지금 양주체육복지센터가 사실 좁지 않습니까? 말하자면 주차장 부지라든가 여러 게 좁은데 그냥 층수만 올려놓으니까 문제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건소 부지도 예를 들어 그 공공의료 부지도 누가 살지도 모릅니다. 말하자면 그렇기 때문에 빠른 시일에 양시에서 매입을 해서 뭐 보건소 사업을 하든 어떤 사업을 하든 그런 것을 사업을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동안 뭐 보건소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우리 보건소 직원들이 너무 열심히 해서 그래도 코로나 방역 대처를 잘 해주셔서 너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뭐 코로나가 얼마큼 지속될지 모르지만 더욱더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영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사무에 대한 금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계획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원활한 위원회 운영 및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와 협조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들이 지적하신 내용에 대하여 조속한 개선과 시정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의회와의 긴밀한 상호 협력을 통해 행정 경쟁력 강화와 시민 중심 행정 구현을 위해 함께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금번 행정사무감사 실시 결과는
동료 의원들과 협의 작성하여 차기 특별위원회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톨스토이의 세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세계적 소설가 톨스토이 저작 세 가지 질문에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질문합니다. 가장 중요한 때는 언제일까?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굴까?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일까?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바로 지금이 가장 중요한 때이고, 바로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들이 가장 중요한 사람들이고, 바로 지금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 양주시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코로나 위기 속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금 만나고 있는 우리 모두와 함께 지금 우리가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여 지금의 위기를 함께 이겨나가길 바라며 확진자들의 고통에 배척보다는 완치될 때까지 기다려줄 수 있는 넓은 포용적인 배려심을 발휘하는 양주 시민회를 갖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하며 지금 이례적인 코로나 위기 속에서 치러진 2020년도 양주시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